안녕하십니까. 최희순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과장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무원의 의무 중에 하나가 국민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직무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친절과 공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문화관광과는 지역 단위의 문화와 관광 사업 등을 활성화시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사업 역량을 극대화시켜 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지역 사업의 목표가 아닌가요? 네, 그걸 목표로 행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 사업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럼 시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하겠고, 실시하는 중에도 그런 교육이나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1회 또는 1년, 2년 만에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지역 사업을 없애거나 회수하여 재단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운영을 해보고 최고로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 후 그 주민들에게 실무적인 교육과 헌신적인 지도를 통해 그 지역 사업이 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공무원은 시민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자신들의 역량을 투입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시청은 보조자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주인은 지역 주민입니다. 이것을 좀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동해시는. 그리고 지역 주민 사업의 회수 같은 경우는 금전, 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수하는 것이지 내부 사업체들의 의견 충돌 등 회원 내부의 불일치를 가지고 사업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면 운영권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매년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선정 업체를 모집을 하고 선정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수가 아니라 운영권을 위탁하기 위한 선정 심의에 거쳐서 심의에서 적정 업체가 없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못한 것이지 그런 관계로 회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수한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회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의회를 한번 봅시다. 심의회 한 15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심의회 15명 중에서 3분의 1, 5명은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3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위원회의 구성조차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과반수 8명이 벌써 그 시장의 의지와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위탁 사업할 때 심사할 때 저는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을 지원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을 회수한다면 시민들은 언제든지 우리 사업체를 회수당할 수 있다.
라는 불안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회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번 농골 카페 그 사업 회수 과정에서 과장의 주장은 서로 고소 고발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업을 회수했다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고소 고발 건은 용어 선택에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언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에도 한번 사과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에게도 직접 사과를 했습니까? 전화 통화로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고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민원이 내부 민원인지 외부에서 그 조직을 흔들려고 제기한 민원인지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까? 제가 와서는 그런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가 있었고 감사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정말 머리가 아파서 그냥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고소 고발을 난무하고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인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저번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에 인해서 공무원이 사실 조사 확인을 하고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제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집행부가 배후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시킨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하게 해석한 부분이라고 지금 답변 드릴 수 근데 있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차이가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시집행부는 느끼지 못한다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인지 저기 팩트를 갖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와 문화관광재단 두 조직의 위상, 출적 예한 상하관계 아니면 수직 수평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평 관계입니다. 수평 관계입니까?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농골 마을 사업을 회수해서 재단에 넘겨주었는데 재단이 기존 사업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근거나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나 조사 자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호 권역의 관광지화한 부분에 대해서 벨트화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3년간, 6년간 그 농골 협동조합의 매출액과 문화관광과가 회수하여서 한 3년간 매출액을 대비해 보면 협동조합은 3년 동안 5억 4천.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4억으로 오히려 시가 운영했을 때 더 악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스트하우스에 관해서 조합이 운영했을 때 숙박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에서 운영할 때는 그게 법 적용에 안 되기 때문에 숙박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숙박 시설을 운영해서 3년간 협동조합의 매출액은 4,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3년간 그 숙박 시설을 이용해서 한 달 살기 하면서 매출 없습니까 거기는? 네, 그거는 매출이 없습니다. 그냥 청년 한 달 살기, 작가 한 달 살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예, 숙박 사업 4,400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1억이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의 차이를 보면 얼마만큼 절실하게 열심히 일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기존 분들은 내 사업체 내가 살려야만 한다라는 절박함으로 매달린 반면 시는 조직의 우세, 정보의 우세, 홍보력의 우세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냥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단에 넘겨준 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네, 재단에서는 지금 문화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활발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결정한 부분입니다. 재단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9명입니다. 11명 아닙니까? 예, 얼마 전에 그 기간제로 해서 11명으로 지금 시청 공무원까지요. 예, 작년에 보니까 11명이었는데 지금도 다른 사업, 재단이 지금도 다른 사업, 작년에 보니까 총 한 열 몇 개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데 이 또 사업 넘겨주면 받을 여력이 있습니까? 예, 뭐 저희들이 직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관리 인원이나 1명 정도 더 충원해서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공모 사업을 실시할 때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넘기면 정말 재단이 할 여력이 되겠습니까? 9명이면? 그래서 급하게 인원을 뽑는다. 전문가를 뽑습니까? 뭐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원래 재단 운영할 때 그 직원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거기도 공고를 해서 인사위원회 면접 거치고 다 해서 인원을 채용합니다. 그 재단이라는 것이 그 공기업이 아니고 그냥 어떤 민간 기업으로 평가할 때 그 인원들을 뽑을 때 구성원을 뽑을 때 보통은 그 문화, 관광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예, 될 수 있으면 그런 분야의 경력자나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그렇게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몇 명 추가로 뽑죠? 재단에서? 아직까지 뭐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1월 달에 공고를 보니까 4명 뽑는다고 돼 있던데요. 예, 예, 그거는 저기 관광지 관리 인원하고 총 포함해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뽑는 인원을 보니까 제가 볼 때 뭐 시설 관리, 매표 뭐 이런 거 뽑습니다. 이런 사람 뽑습니다. 그게 재단에 맞습니까? 좀 재단 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사업들을 지금 1년에 열 몇 개씩 사업하는데 거기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또 노골 카페까지 주면서 그런 인력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신뢰가 가지 않고요. 근데 시민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존 시에서 지정하던 방법과 그 별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재단에 결국 시민들의 의혹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에다가 시민의 주민 사업체를 빼앗아서 재단 몸집 불리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답변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 시민들의 의혹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빼앗아서 재단에 넘기고 있다.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문화관광과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봉사,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옥, 시민위에 재단, 재단 위에 문화관광과가 있다는 옥상옥으로 보고 비난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들을 그렇게 판단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시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동해시민 입장에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동해시민의 목소리를 생각하고 좀 받아들여서 앞으로 좀 많이 고쳐나가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데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해시민들이 무지하여서 시의 방침에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다. 주민들의 역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하여 스스로 운영하지 못하기에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기에 할 수 없이 회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공무원이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할 수 없이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전에 공무원이 그럼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합에 대해서
조합 운영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여 기간 동안 교육과 뭐 논의와 협의가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수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을 자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처음에 말한 공무원의 자세 임무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같이 협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출범한 지 이제 3년 차를 접어드는데요.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관광과와 재단은 옥상옥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의혹과 비난을 받는 재단이라면 해체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설립하고 초창기에 있는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옥상옥으로 존재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문화관광과가 간섭하고 재단이 일제를 해라. 그래서 우리의 사업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안 들립니까? 이제 못 들었습니다. 예.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재단을 구태여 끌고 간다면 시민들은 뭔가 속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재단에 대한 그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재단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동해시의 관광지를 문화를 입혀서 활성화시키는데 설립 목적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관리하고 지도한다는 갑의 입장이 아니라 희생, 봉사의 자세로 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못 들었다고 하면 못합니까? 좀 더 길을 좀 넓게 해서 그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원하고 시민들의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와 재단은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보조자 위치에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주인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노력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재단의 사업은 제가 살펴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해시에서 그 국방과학연구소 부곡동 준설토 투기장 건립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맞습니까? 뭐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언론에 봤습니다. 입장 발표하신 거 맞죠? 뭐 우리 시의 어떤 뭐 정책적인 결정은 뭐 이렇게 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럼 삼척 블루파워 발전소 유연탄 육성 운송 반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발전소가 범법 행위로 인해서 맹방부도 건설이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범법 행위로 인한 사업 지연은 당연히 블루파워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에서 동해항에서 발전소까지 덤프트럭으로 이제 육상 운송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삼척시 의회, 삼척시청, 동해시 의회는 육상 운동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동해시청도 당연히 육상 운송 반대하시죠?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저번에 그 시정 질문지에 제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재난지원금을 어떨 때 지급할 수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 서로 답변은 재난에 따른 지원금, 재난의 사전적 의미, 사전적 정의 등을 쭉 적어놓고 설명하셨는데
장황하게 서류에 답변을 보내왔는데 결론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따라 재난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이라 재난 없는 재난지원금이라고 지급할 수 없다라고 답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재난이 코로나 하나밖에 없습니까? 재난은 사회재난도 있고 이제 우리 자연재난도 있지만 제가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고 타 시군의 어떤 사례들도 일부 군단이 이제 인구가 적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직 지급한 곳이 없어서 만약에 이것들이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사례 또 우리 사회적 이슈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다시 제가 의회와 시민들의 고견들을 다시 들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특히 지금은 고물가 등으로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안 됩니까? 재난지원금에 기본적으로 지원해도 됩니다. 지원해도 되지만 이 재난지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는 어떤 목적이 더 유리한 것인가들은 그것들은 이제 비교 형량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사실 우리 시에 많은 사업들이 사실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들로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더 공익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의회와 만날 계획은 없겠네요, 지금. 만나서 이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언제든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 건너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초 업무 보고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의회와 원만한 소통, 활발한 소통을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시정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연락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해시 시정의 가장 우선적인 방향이 선도적 사업 집행이라고 누누이 주장했는데 맞습니까? 선도적 사업 집행 그걸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연초에 나온 거 보면 네. 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선도적 그리고 항상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선제적으로 하겠다라고. 선도적으로 이제 특별히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화 사업이라든가 우리 시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걸로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사업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동해시는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해 시민들이 요구한 사업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우선 동해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동해 시민들께서 더 많이 이렇게 공익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업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들은 시민의 어떤 복지를 위한 그런 정책들 그런 부분들도 물론 계속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이렇게 갖고 가야 할 지역의 관광 특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청년 청소년 정책들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업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국가와 시가 같이 돈을 합해서 지급하는 건데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맞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선도적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저번에 동해시가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국가나 도에서 동해시는 돈이 많구나 하면서 국비 페널티를 먹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우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타 시군들이 사례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이제 감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선도적이란 말과 이치에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들이 좀 할 수 없이 준다 그러면 그것은 눈치 보기고 같이 숟가락 하나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이렇게 저희들이 잘
유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념하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 이렇게 올해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시가 행성군 하나밖에 없고 또 다른 전국에 많은 사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기존에 20만 원을 지원해야 할 걸 10만 원 지원했거나 이제 거기에 보충하는 의미가 있고 또 몇몇 시군은 뭐 추가로 지원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은 아직은 그 시기가 성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동해시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다. 동해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들 위주로 하는 것이 선도적이고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몰라라 하는 것이 지금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지급한 지자체, 먼저 지급한 지자체는 그 페널티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지급한 지자체들은 그 전에 저희들이 20만 원 또 뭐 그렇게 지원할 때 20만 원, 10만 원 하였거나 아니면 또 어떤 시군들은 또 이제 어떤 그분들의 판단으로서 이제 인구가 적은 군 지역들은 사실 예산에 어떤 이렇게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님도 아시지만 시 지역이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까지 시 단위에서 지급한 곳은 딱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에도 거기도 마찬가지도 5만 원 지원과 그리고 세대별로 개인이 아니라 세대별로 10만 원 지원한 거기에 한정돼 있다는 걸 이제 보신다 그러면 아 이게 아직은 재난지원금이 지금은 시점이 아니시구나. 예.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형태로 주민들에게 지원해준 지자체가 2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두 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2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없다. 몇 군데 거의 있고 없다. 몇 군데 시 안 단위가 된다. 시 예. 단위가 두 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습니다. 한 60군데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2022년도 저희들도 이제 상반기에 지급을 했었는데 동해시는 하나 지급했습니다. 4,500만 원. 차상위 가구 그 45만 원씩 100가구 지원한 거 아마 4,500만 원 하나 지원한 거 있는데 그 재난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종류가? 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즉 동계피로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군들은 이렇게 신용카드로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금 지급하는 명목은 뭐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명목. 긴급한 재난에 우선 생활 안정을 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1번을 보면 그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1번이 가장 중요한 1번이 그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을 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급할 수 있겠네요. 명목은 일단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급하는 부분들이 이제 현저하게 이제 지역 여건이 이제 악화되었을 때인데 그 현저하게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정확히 우리가 의원님과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판단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말을 길게 하고 장황하게 한다고 해서 그 거짓이 진실되는 것 아니고 진실 거짓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12월 달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해시 그 가계들 제가 살펴보았을 때 12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이 한두 테이블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말에 어제하고 그제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대동 쪽을 돌아봤는데 거의 예약한 가게 말고는 주말인데 텅 비었습니다. 못 느끼십니까? 뭐 저는 이제 의원님이 바라보는 그런 부분하고 이제 저는 다르게 보고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대부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관광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그래도 우리 지역이 그래도 낫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저소득자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충분히 해결해야 할 예.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해시에 살면서 그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럼 지원금은 이제 어떤 명목으로 여러 가지 지급할 수 있어요. 그 뭐 난방비 지원, 유가 및 이자 지원, 그다음에 운송 종사업체 유류 지원금, 아니면 자영업자 전기요금 지원금 등 명목으로 시민들의 아픈 부분을 세세히 구분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적 이슈와 그리고 긴급의 재난의 형태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의사가 만약에 결집되면 뭐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예. 제가 식당도 만나봤지만 요즘 이제 택시를 좀 많이 이용해 있는데 택시 기사들 말씀이 정말 죽을 지경이다. 자기 택시하면서 한 번도 쉬지 못한다. 택시 부재 해제하고 난 다음에 원래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회사나 일부 직원들의 방침이 3일 내내 일하자. 뭐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소득은 물어봤습니까?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3일 일해도 예전에 이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벌지 못한다.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택시 부분이라든가 다른 어떤 저소득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타 지자체도 그리고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거론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거는 이제 면밀히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의원님께서는 이제 택시 기사분들 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살펴보고 좀 빨리 당겨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늘 생각하면 뭐합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이 뭐 현실화 되지 않은 것이 그것이 계획입니까? 그리고 저기 우리 자영업자들도 사실 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직접. 맞습니다. 예. 이번 주에 저 목표를 가지고 한번 시장 둘러보기, 상가 둘러보기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동이 정말 힘들다.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 못 하십니까?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뭐 저희들이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떤 물가의 상승과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다른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서 하는 부분이 좋은지는 그것들은 좀 예.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아까 말했지만 먼저 지급한 지자체들은 페널티 먹으려고 그런 바보 같은 짓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 지역 주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정말 힘들어하니까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처럼 우리 시도 만약에 의원님과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의견이 결집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다 그러면 뭐 저희들을 또 타시군 사례와 같이 해서 이렇게 해야겠지만 아직 강원도 사례 거의 뭐 행성군 이해 없다. 요거 한번 그러니까 없다고 예.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늘 말했지만 선제적으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좀 이 문제 가지고 정말로 시의회하고 한번 논의의 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예, 의원님께서 만약에 원래 뭐 이렇게 예. 행사 있으면 제가 가서 소상히 이렇게 다시 토론하고 우리 행정국과 같이 가서 토론하겠습니다. 예. 예, 일률적인 재난지원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목을 우리가 정하면 아까처럼 세세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디가 힘든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런 부분 살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저번에 통합재정안정기금에 293억을 넣으면서 제가 그것을 재난지원금으로 한 180억 원 지급하고 나머지 한 100억 정도를 거기 두자고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대망의 2024년까지는 돈을 묶어두고 미래성장 동력 사업에 쓴다고 했는데 미래성장 동력 사업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물론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이 뭐 도로, 공원, 녹지, 뭐 유원지 모든 부분들이 2020년부로 다 해제되었습니다. 왜 해제됐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그때 다 했을 텐데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도시계획시설들을 해야 하는 것들이 이 사업들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관광지라든가 무릉별의 천지 이런 완성을 해야 되는 그 특화 사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그런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더더구나 중요한 거는 재정이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2011년에 재정
관리 단체였습니다. 1,000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안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빚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반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그 돈을 다 기반 시설에 투자한다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대로 그 다음에 정말 시민들이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듬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100% 기반 시설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통합재정 안정화 계급은 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또 부분들은 또 우리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통합재정 안정기금 1번이 예. 경제적으로 힘들 때 시민들 도와줘라 1번. 2번 공기업에서 공사 청사 지을 때 대규모 사업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2번입니다. 왜 1번 자꾸 간과하고 계십니까? 1번에 좀 주목해 집중해서 제가 의회에서 같이 논의하자 그랬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논의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통합재정 안정 거기에 사용처를 한번 딱 보시면 우리 통합개정과 재정 안정화 개정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주가 더 아니고 다른 부분이 좀 주라고 한번 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웃 지자체에서 지급한다면 동해시도 지급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뭐 이게 저희들의 판단과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뭐 그런 성숙도에 따라서 뭐 충분히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검토하고 예. 확실히 한다는 답변을 못 하시네요. 뭐 과장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뭐 제가 뭐 시의 어떤 예산의 담당의 부서로서 그 부분은 저는 지금 하는 거 그다음에 쉽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저는 이게 우리 시 장래의 비전을 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려요. 결정하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결정도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데 아니면 책임집니다. 예. 책임지겠습니까? 예, 책임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책임지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의회와 예. 조속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 논의를 거쳐서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 할 수 있습니까? 시민 여론과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만 결집된다면 뭐 예. 그거는 뭐 가능할 수 있다 봅니다. 시집행부하고 시의회만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우리가 100% 같이 듣고 100% 주는 거고 금액을 정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러니까 의회와 좀 결정해서 빨리 좀 조속히 결정해서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구성도 같이 물어보겠는데 예. 의회에서 저번에 그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네.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아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들이 아마 이제 더 이렇게 20만 원으로 올려서 더 이렇게 효율화, 더 이렇게 회계 결산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이제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수당 10만 원을 좀 20만 원 올리려고 했던 것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일당이 10만 원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달부터 수많은 지자체에서 거의 15만 원, 20만 원 많이 올렸습니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리려고 하는 것이 일단 회계 전문가를 좀 모시려고 회계사, 세무사, 은행원 등 모셔가지고 동해시 예산 결산을 좀 더 세세히 살펴보고자 그렇게 했는데 100%나 올렸다고 본질을 훼손하고 그렇게 의회를 모함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모함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지를 그렇게 모함해도 됩니까? 지금 의원님 또 아시겠지만 강원도 시군 중에 20만 원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도만이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광역 하나만 20만 원이고 18개 시군의 20만 원 곳이 한 곳도 없고 10만 원 왜 강원도만 보십니까? 전국 지자체 240개 아닙니까? 거기 보면 작년 11월 달에 많이 올렸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임시회의 때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렸다. 100% 올렸다고 페이스북에다 적어놓으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린 적은 없으실 텐데. 예. 그리고 또 의회에 와서 조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시 집행 입장만 전달하고 가면 됩니다. 그 입장을 우리가 받아서 의원들을 회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회의하면 되는데 거기에 와서 입장을 얘기하면서 거의 뭐 감나라 배나라식으로 상근시켜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과장이 있습니까? 저는 상근하란 말은 제가 이게 그 자리에서 한 것은 그때 아니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그 위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다 왔다. 커피 한잔 티타임 하고 갔다. 근데 지금 상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잘못 말은 좀 제 얘기를 다르게 들으셨는데 저는 비상임과 상임을 구분할 때 비상임과 상임 구분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든 뭐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든 아니면 뭐 몇 시간 나오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조건에 맞게 근무하고 같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지 지금까지 동해시는 항상 아침에 출근해서 티타임 갖고 일하다가 갔다. 상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저는 기존의 사례들은 이렇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동해 시민하고 시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시위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례만 알려드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총괄적으로 말해서 권한이 없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책임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오지도 마시고요. 확실하게 내가 답변할 수 있을 때 그때 나오시기 바라고요. 이웃 지자체에서 지원금 지급한다면 동해 시민들에게 지원금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이게 여러 가지 비교 형량이라는 예. 게 있지 않습니까? 이웃 지자체가 지급하면 한다.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웃 지자체와 중앙부처와 그리고 시민과 모든 의견들을 비교 형량한다. 이렇게 이제 행정이 이렇게 쉽게 뭐 하나 옆에 시군에 하면 따라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행정이 발전하려 그러면 이것들이 성숙되는 과정, 사회적 이슈의 과정들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질질 끌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의회에 조석이 오셔가지고 의원들하고 시집행방 논의를 좀 하자고, 그래서 빨리 결정을 좀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이상입니다.